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거의 요새는 매일 보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 RSI가 22.9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이죠. 대부분 30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어쩌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33K가 무너지면 28K까지 갈 거다, 28,800불까지 갈 거라고 했는데 거의 29K, 29,000불에서 드디어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반등이라고 하기엔 약간 쪽팔리죠. 약간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거의 28,800불까지 와서 29K니까 29,000불 살짝 꼬리를 말았네요. 꼬리를 말았으면 좀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어쨌든 28,800불의 지지 라인이 꽤 강력했나 봅니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28,800불이나 29K에서 기관들이 매수를 할 거라고. 그런데 개미들이 버린 흔적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3K가 깨지고 그래도 그 전 저점인 28,800불은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던졌나 봐요. 그런데 모르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금리, 뭐 지금 악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언제 또 순식간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번 하락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기분은 살짝 좋은데 아직 하락의 여파가 완벽하게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순식간에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RSI를 도대체 며칠 동안 본 겁니까 제가 RSI를. 그리고 이동 평균선을 보다 보면 아직 일봉 차트인데 7일선에도 진입을 하지 못했다. 어쨌든 조금 더 반등이 나와야 된다. 지금은 어디로 갈지, 상승일지 하강일지 잘 모르겠다. 7일선 위에 일단 안착이 돼야 조금 더 안정적이죠. 그냥 관망들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와 같이 매수를 하셨을까요? 제가 35K에서 50% 들어갔고 비트코인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른 코인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3K에서 30%를 들어갔으니까 아직 저는 잘못 들어간 걸로 근데 저와 같이 들어가신 분들 계실까요? 아니면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한 타이밍에 들어가셨을까요? 어쨌든 좀 더 지켜보시자고요. 저는 뭐 한 42K나 43K, 비트코인이 43K 정도 갔을 때 또 알맞게 익절을 하고 그리고 빠져나올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탄 코인이 갑자기 또 미친듯이 올라버리면 또 그냥 뒀다가 더 많은 수익을 보고 던져야겠죠. 이런 구간들에서 항상 많은 크리에이터들이나 차티스트들이 짭짤한 수익을 올린다는 것 꼭 유념하시고, 설사 지금 더 떨어진다 그래도 아마 제 평균 매수 가격은 금방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이게 잘 안 되시죠. 근데 대부분들 공포에는 그냥 다 어플을 지우고 환희에 더 오르겠지 하고 욕심을 부리는 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데 항상 단타형 그리고 현금 어느 정도는 갖고 가시는 게 이럴 때 굉장히, 요새 같은 이런 시기에 굉장히 거기서 또 꿀을 빨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상대 강도 지수 22 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 28,800불 29K에서 반등이 나왔다. 자,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돈나무 누나라고 알고 계시죠?
아크 인베스트 창업자 캐시 우드, 그녀가 이제 말하길 암호화폐의 베어 마켓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폭발을 예측을 한다. 이제 하락의 마지막 구간이다. 이제 하락을 다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도 역시 근데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데이터를 봐본 바로는 듣기 좋은 소리는 잘 안 하더라고요. 떨어질 것 같다 하면 떨어진다 하고, 그리고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오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최고의 기술 분석가 아크 인베스트 캐시우드, 참 이름도 캐시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돈나무 누나. 이제 곰이 사라지고 황소가 등장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스닥과 디커플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분명히 나스닥과 디커플링이 되는 타이밍이 올 거다.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 분명히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그런데 캐시우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자산군인 크립토는 나스닥처럼 보여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고 있다. 지금은 상관관계가 아주 높다. 둘이 쎄쎄쎄를 하고 항상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 끝자락에 온 것 같다. 둘이 결별을 선언할 것 같다. 암호화 자산과 주식시장 가격이 함께 움직이지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는 원자재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고려할 때 우리의 연구를 살펴보고 암호화폐 시장의 낙관적인 희망을 읽어라. 우리의 플랫폼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금 기하급수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라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늦게 탔구나라고 항상 생각들을 하시지만 이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후가 아니다. 충분히 지금부터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이다. 우리는 이제 기술과 통신, 사람들이 말하는 꿈에 불과했던 현실을 살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캐시우드가 한 말이고,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꽃이죠. 사물인터넷, 공유경제, 빅데이터, AI, 그리고 드론, 모든 부분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결국 뭘까요? 데이터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물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공유경제도 마찬가지고 빅데이터는 더할 나위 없이 데이터의 신뢰가 가장 우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빅데이터를 취합을 했다고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라면 어떻게 될까요?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부분에 쓰이게 돼서 결국 그 모든 분야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블록체인이 존재하지 않은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다. 그냥 수박의 겉핥기를 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제 생각이고요. 충분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는 향후 7, 8년 동안 21배 폭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멋진 말을 합니다. 저는 45년 동안 사업을 해왔지만 지금 보고 있는 기회를 본 적이 없다. 우리의 기대에 따르면 진정으로 파괴적인 혁신은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약 10조 달러로 평가되며 이는 글로벌 주식 시가총액의 약 10%이다. 그리고 그녀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모든 산업군, 캐논 프로젝트, 그리고 로봇공학, 그리고 에너지 저장과 인공지능, 이 모든 분야들이 결국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10조 달러의 산업군에서 2030년까지 210조 달러로 확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이 없는 4차 산업혁명은 그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블록스트림의 전 임원이고 오랜 비트코인 옹호론자, 자칭 베테랑 비트코이너라고 이야기를 하는 샘슨 모우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법적 화폐로 채택할 수 있는 다음 국가는 다음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쓰고 있는 엘살바도르죠. 그리고 엘살바도르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아르헨티나,
파나마 이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멕시코도 법정 화폐로 채택할 수 있다고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사용을 하든 이더리움을 법정 화폐로 사용을 하든 그 최고 상위 계층에서 세계 준비 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XRP가 모든 거래를 완성시켜 줄 겁니다. 그게 신세계 상품권이든 CBDC든 디지털 화폐든 법정 화폐든 명목 화폐든 화폐로 불려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기준점이 되는 세계 준비 통화 역할을 하는 에스크로를 걸어서 쭉쭉쭉쭉 변환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코인은 결국 리플 XRP가 될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데일리 하들 기사에 참 재밌는 기사가 떴어요. 억만장자 마크 크바는 산업이 인터넷과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암호화 프로젝트의 대량 소멸을 예측을 한다.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죠. 98%, 99%의 암호화폐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인터넷 버블과 똑같아요. 샤크탱크 스타인 이분은 860만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인터넷이 초창기에 나와서 수많은 회사들을 꾸렸다가 결국 다 사라졌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1000% 공감합니다. 지구상에 인류와 같이 공존을 해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끌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코인들은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실상 그렇게 많은 코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블록체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으로 암호화폐를 보다 보면 그 중에서도 살아남는 코인들이 있겠죠. 살아남는 코인들이 있는데 결국 강자에 먹히는 먹이사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나가는 중소기업들을 대기업에서 인수협병하는 것과 똑같이 그 와중에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살아남는 코인들이 있다면 결국 인프라가 큰 코인에게 그들의 기술이나 그들의 블록들이 먹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아마 사라지는 코인들이 지금 나와 있는 코인들 중에서 거의 98%, 99%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코인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분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비즈니스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개선해 줄 거다. 이게 다음 드라이버다. 기업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기업은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의 원리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이것을 사용하는 기업만이 결국 살아남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해서 그들이 보안이라는 명목하에 그리고 유통이라는 명목하에 그들이 사용했던 천문학적인 돈이 세이브가 된다면 결국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겠죠.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될 수 있으니까. 하나의 공산품을 보시다 보면 제조도 마찬가지고 유통도 마찬가지고 뭐 이거를 보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업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세이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는 쓰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는 기업만이 결국 경쟁 우위에서 우뚝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흉내내거나 베끼는 것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모든 체인에 NFT나 디파이가 필요하지 않다. 체인 간의 NFT를 이동하기 위해 브릿지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대체하는 스마트 계약 앱이 결국 필요하다. 제가 리플이 국제 송금 업무에 특화된 코인이라면 절대 리플 안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리플이 플레이어 네트워크 안에서 결제, 지불, 송금 다 하지만 이렇게 똑똑한 애가 NFT도 하려고 그러고 스마트 컨트랙트도 하려고 그러고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의 기업에서 하나의 인프라 안에서 모든 걸 처리해야만 그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중요할까요? NFT가 중요할까요? 디파이가 중요할까요?
이게 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뭐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를 금액으로 가치로 지정할 수 있는 이 돈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실물 경제가 먼저인가 아니면 금융 경제가 먼저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물건이 있어야 돈 거래가 되겠죠. 실물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그 다음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전에는 이랬어요. 물건이 먼저 있고 돈이 있어야 거래가 되는 걸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지금 현대 트렌드의 경제는 돈이 먼저 있어야 어떤 물건이든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생태계나 인프라를 한 곳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그 기업만이 결국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마침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NFT가 시도가 되네요.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바뀌었죠. 그 NFT에 사용이 될 코인, 이더리움, 폴리곤, 솔라나, 이 세 코인을 사용을 해서 마크 저커버그는 NFT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NFT가 여러분들 일상에 들어올 것 같아요. 디지털 수집품들, 뭐 사진이나 동영상,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수집품들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제공이 되는 결제 네트워크를 결국 이더리움과 폴리곤, 솔라나를 사용을 하겠다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코인으로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XRP 리플도 곧 NFT가 완벽하게 활성화 준비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면, 어느 가게에서 그냥 BC 카드 받고 비자 카드 받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XRP 리플도 NFT가 활성화가 되면, 그리고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수수료가 작고, 그리고 창작자들에게 수많은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NFT의 요구 조건들을 잘 이해해 준다면 충분히 XRP 리플도 마크 저커버그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아직 활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점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NFT로 진화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충분히 XRP 리플 NFT도 결제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결국 썸네일을 보시고 이 기사를 보시기 위해서 시청을 하신 것 같은데, 파이낸스 피드에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리플이 지금 움직이는 차트가 주봉 차트로 봤을 때 2017년 39,000% 랠리 전과 똑같다. 6개의 주봉 원봉 차트를 인쇄를 했다. 이게 2017년도 39,000% 하나로 4,800원, 900원까지 갔었던 그때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이 파이낸스 피드의 기사, 파이낸스 피드의 데이터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이다. 리플 XRP를 보고 굉장히 절망적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낮더라도 2017년도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지금 암호화폐 중에 그 길을 가장 못 핀 코인이 리플이죠. SEC 소송 때문이라도. 그런데 뭐 비트코인 떨어지면 떨어지고 오르면 올랐던 그 수많은 코인들이 리플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을까요?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소송 때문에 시장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주봉 차트의 XRP가 6개의 하락 양초를 인쇄를 하고 난 다음에 2017년도에 무려 39,000% 랠리를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도 하반부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고, 결국 2018년 1월 4일 3.84달러까지 도달을 했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따로 캡처하진 않았고, 이 기사 안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고, 2018년 4,900원까지 가기 전에 주봉 차트에서 6개의 빨간색 캔들, 요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의 캔들이 2017년도와 똑같았다. 한 번쯤 XRP 리플이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때가 됐죠. 39,000% 랠리면 지금 가격을 700원으로 잡고 390배면 얼마입니까? 27만 3천원 정도 되네요. 이게 가능한 금액일까요? 근데 분명히 2017년도에서 2018년도 1월 이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상이 잘 안 가시겠지만, 그런데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암호화폐에서 가장 큰 역사적인 펌핑을 볼 수 있는 코인은 결국 XRP 리플입니다. 그 이슈는 너무나 많잖아요. 어쨌든 SEC 소송, 재상장, 그리고 우리들이 염원하는 세계 준비 통화 많잖아요. 이슈들은.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기사 내용을 좀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서도 2017년도 하반기와 2018년 초에 일어났던 39,000%의 상승이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너무나 희망적인 생각은 약간 접어두어라. 하지만 비슷한 결과가 도출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가 굉장히 안 좋죠. 그렇게 좋은 여건들은 아니죠.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뭔가 금방 뭐가 해결될 것 같은 이슈들도 거의 없죠. 그러나 지금은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큰 상승폭의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은 XRP 리플입니다. 이 데이터를 굉장히 기다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긍정적이면서 가장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만 $10,000 간다고 외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신력 있는 채널에서 39,000%의 랠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